정우는 오늘도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방 안을 물들였고 창가에서 도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습니다. 창가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단지 내 조경은 매일 보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새벽녘 이슬이 맺힌 나뭇잎, 천천히 걷는 이웃들, 그리고 커뮤니티 정원 옆 벤치에 앉은 노부부. 이곳은 정우가 1년 전 개인 편집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무실과 주거,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품고 있는 복합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무실과 집을 따로 얻는 건 비용 부담이 컸고 출퇴근에 허비하는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직접 마주한 순간 바로 자신이 머물 곳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정우는 출근과 퇴근 사이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침실 옆 작은 책상이 그의 첫 작업 공간이었고 지금은 리모델링한 서재 겸 스튜디오에서 고객 미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다양한 종이, 샘플, 색상, 견본, 인쇄물 더미 사이에서 정우는 매일 수십 개의 디자인을 구상하고 다시 갈아엎었습니다. 편집 디자인이라는 작업은 결코 단순한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안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사소한 풍경조차 그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정우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북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옥상 정원에서 계절의 색감을 관찰하며 배색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은 그저 살기 위한 공간을 넘어 창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책상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조명 각도를 조절하고 창밖 풍경과 어우러지는 커튼 색을 고르며 그는 이 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가꾸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탄생한 수많은 책자, 브로셔, 브랜드 매뉴얼들은 이제 전국 각지의 독자와 소비자에게 닿고 있습니다. 이따금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단지 좋은 집이나 사무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그의 리듬을 이해해주고 일상이 그의 창의성을 북돋아주는 구조. 덕분에 그는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스튜디오는 생기를 띠었습니다. 무음 모드의 스마트폰, 책상 위 LED 조명 아래 펼쳐진 레이아웃, 그리고 흐릿한 음악 소리. 정우는 오늘도 한 장의 페이지에 몰입했습니다. 어쩌면 이 공간, 이 일상이야말로 그의 최고의 디자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득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완성된 디자인 파일을 전송한 후에 허전함, 고요한 스튜디오에 혼자 남은 밤의 적막함은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멋진 공간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고요한 풍경 속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일과 창작이 아닌 삶 그 자체에 따뜻한 색을 더해줄 존재를. 대부분의 식사는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해결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그곳을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끌리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언제나 반듯한 복장과 단정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인 민정 씨는 친근하고 밝은 미소가 하루의 피로를 조금은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정 씨는 나와는 10살 차이가 나는 연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손님과 식당 주인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짧은 인사 뒤에 자연스레 이어지는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소소한 농담이 오가고 날씨 이야기에 웃음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식당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였다가 점점 그녀의 따뜻한 웃음과 어딘지 모를 기쁨과 우울한 매력까지. 점점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법칙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일이 길어져 식사를 거른 채 늦게 그곳을 찾았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밤 8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고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웠는지 조명이 어슴풀에 꺼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는 조용히 정리를 하던 손길이 멈췄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이 좀 많아서 늦었네요. 매일 먹는 것으로 차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오늘은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네. 그러네요. 좀 한산하네요. 괜히 좀 적적한 날이네요. 혼자 간단히 맥주 한 잔 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도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가볍게 한 잔 어떠세요? 아, 그럼요. 맥주같이예요. 젊고 기분 좋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더 좋죠. 그날 그렇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식당 안에서 마주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고요한 밤이었고 창밖의 빗소리가 잔잔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술자리는 점점 좋은 기분으로 이끌게 하였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다 보니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을 풀고 앉아 마주보다 보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는 공간 안에서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 몇 번이고 오갔고 가끔은 웃음도 섞였습니다. 그날따라 민정 사장님은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육덕지고 예쁘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이혼하고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누군가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보이는 일이 없었다는 말과 함께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외로움이 담긴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 갈 즈음 아직 만나고 있는 분은 없고 밤이 외롭다는 이야기를 슬쩍 꺼내시자 점점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말씀은 분명 제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다가 앉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날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거나 대단한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의 공백을 조심스럽게 채워보려는 마음이 오갔던 날이었고 그날은 무엇과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단지 술 한잔 나눴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따뜻한 눈빛과 조심스럽던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바람도 쐴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득 불이 켜진 식당 안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밖은 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쩌면 그날과 비슷한 공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반가운 눈빛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 날씨에 오셨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는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또 비가 내렸습니다. 문득 우산을 챙기지 않고 나왔다는 걸 깨닫고 있을 때 식당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실까 해서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자연스레 둘 사이에 따뜻한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끝난 후 가볍게 맥주 한 캔씩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런 날들이 반복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기 같은 감정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갑작스레 전기가 나가 식당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서로가 익숙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하게 되었는데도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민정 사장님은 촛불을 가져와 불을 붙였습니다. 왠지 모를 낭만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촛불 몇 개를 켜고 앉아 나눈 대화는 지금껏 어떤 날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이젠 혼자인 게 익숙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려요. 저는 민정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좀 더 많이 알아가면 좋겠어요. 천천히 서로에 대해. 괜찮을까요? 민정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우리는 서로의 시선이 조용히 얽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손끝이 닿고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만의 밤이 생겼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작은 불빛 아래서 나누는 술 한 잔, 어깨에 기대어 듣는 음악,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까지. 모든 것이 둘만의 시간이 되었고 둘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일이 많아서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밀린 일을 처리하고 나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식당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정 씨의 반가운 얼굴에 피로가 금세 가셨습니다. 며칠 동안 바쁘셨나 봐요? 일이 많아서 여유가 없었네요. 식사를 내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맥주 3병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이어졌고 기분이 좋으시다며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번갈아 노래를 부르다 조용한 발라드 곡을 부르기 시작하자 어느새 옆으로 다가오셔서 춤을 추자 하시며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정우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쩌면 좋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방을 나와서는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 하시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셨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거처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분과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해 주신 것이 감사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모도 훤칠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여자에게 이렇게 자상하기까지 한데 왜 애인이 없으실까요? 글쎄요, 인연이 없어서겠지요. 민정 사장님도 이젠 누군가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어머,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앞으로 제가 그 자리를 해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뭐가 좋다고요? 민정 씨는 무척 매력있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저는 알 수 있어요. 가게를 알뜰히 잘 운영하시는 것도 차려주시는 음식의 맛도 좋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마음과 따뜻한 미소가 제게 참 큰 힘이 돼요. 아, 고마워요. 정우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말, 정말로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만나주세요. 아, 좋아요. 저도 정우 씨가 볼 때마다 남 같지 않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거의 매일 그녀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연애 아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제가 늘 챙기고 무언가를 기대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정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그런 배려를 받는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함과 행복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연상이라지만 올해 42살인 민정 씨는 한두 살 연상 정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가끔씩 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그분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결혼은 사랑보다는 상황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상에서는 대화도 거의 없었으며 집에 돌아오면 밥하고 청소하는 존재로만 여겨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와 함께 있으면서는 대화가 잘 통하고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남자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재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졌고 그동안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와 작은 배려들이 우리 사이의 믿음과 이해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정 씨는 제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오래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과 기대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필연이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상처를 보듬어준 당신에게 고맙고 나도 이제 당신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새로운 장을 함께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를 자연스럽게 공개하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갔습니다. 재혼 후 민정 씨와 저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서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